지금 탄핵하라 그랬어요. 땡큐. 아주 땡큐. 2년 6개월 지나서 대선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이길 확률이 높고.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제 방송은 이제 금요일날 녹화 방송을 해서 토요일날 2시에 1부, 그 다음에 화요일날 2시에 2부 이렇게 방송이 돼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방송이 제가 이제 빨리 내려온다고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들어가서 준철학간 치면 제 방송이 한 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보수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11월 달이 지금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31일 날 또 이 민주당에서 빵 또 터뜨렸더라고요. 근데 꼭 제가 꼭 이렇게 밥 먹을 때 뉴스를 이제 바쁘니까 밥 먹을 때 뉴스를 보는데 밥 먹다 말고 밥숟갈 딱 넣었어요. 갑자기 또 윤 대통령 육성이 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이게 뭐지? 사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을 번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시간을 벌어줬으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했어야 돼요. 이제 이 녹취를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확보를 해놓고 그 진인이 이제 뭐 이런 걸 뭐 뻔하죠. 뭐 명태균이 관련된, 명태균이라는 제가 방송도 해드렸지만은 제가 성격을 잘 알아요. 또 이제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고, 누가 건들면 꼭 이렇게 질러대는 그런 성격이고, 뭐 이게 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윤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낸 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뭐 다 그때 겪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데, 사실 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해도 너무해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보수 국민들이 원했을 때는 저것들 좀 다 치워라, 완전히 좀 조사를 다 해서 이 부조리나 어떤 옵티머스나 뭐 태양광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부조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를 좀 확실하게 그냥 다 조사를 해서 다 집어넣을 사람 다 집어넣으라 하고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고, 그게 이제 미뤄진 게 이제 김명수, 쉽게 말해서 대법원장이었었죠. 여기에 있던 뭐 우리법 연구소에 있는 판사들이나 약간 이제 계속 재판이 미뤄지다 보니까 아무런 보수가 원하는 게 뭔가 해결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뭐 정치 해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쭉 봤어요. 이 해설하는 거를. 어제 이제 방송을 제가 밥맛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방송을 이제 쭉 들었는데, TV조선 것도 봤고, SBS 하는 것도 봤고, ITN에서도 하는 거 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하는 걸 다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MBC에서 하는 걸 딱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틀려. 제가 전부터 계속 느꼈어요. MBC 방송을 제가 딱 보면 뭔가 나중에는 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파렴치한을 만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방송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 노조가 이제 좌파들이 이제 잡고 있으니까, 그때 그 도어 그 해서 스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그래갖고 저 대통령 그 도어 선별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도끼를 품고 완전히 그 말을 교묘하게 기자들이 그 말을 틀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게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딱 꽤 맞춰가면서 얘기를 딱 하는데 굉장히 이거 딱 듣고 나면 정말 파렴치하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송. 그러니까 편파 방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매번 느껴요. 제가 느끼는 게 뭐가 또 느꼈냐면, JTBC나 이 MBC 이런 데서 진짜 물가를 지금 올려놓는 주범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못해서? 저는 사실 언론, 이 MBC하고 JTBC가 물가를 올려놓은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딱 봤는데 그 배 농장을 갔어요. 배 농장에 가갖고 배들이 다 썩었다는 거야. 뭐 수해가 입혀갖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걸 묘하게 또 말을 비틀어서 또 윤 대통령이 또 잘못했, 이런 식으로 끝이 나 항상. 그래서 뭐 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디 망하는 그 농장을 취재를 가서 꼭 그런 방송을 해요. 그러고 나면 배값이 막 올라가. 그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요번에 또 여름에 더우니까 뭐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냉면이 뭐 2만 원까지 뭐 올라갔다. 강남에 제일 좋은 데 가서 거기 가서 취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부천에 사는데 그 다음날 이 냉면값이 다 올라가더라고. 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질 않아. 예를 들어서 취재라는 거는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같이 이렇게 취재를 해야 되는데,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 비싼 데 가서 취재를 한 다음에 그걸 방송을 하면은 또 그걸 방송을 본 이 업주들, 지방 이런 사람들이 다 올려. 뭐 배추값 올라간다 뭐 한다. 부추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기자 좌파들은 특색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 말을 묘하게 이렇게 비틀어서 안 되는 데 가서 취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방송에서 막 이렇게 도끼를 품으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다 올리고, 저도 매일 사실 공을 들여요. 아침에 이제 새벽 공을 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일 과일을 사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과일 가게를 한번 가봤어요. 매일 느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첫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배 굉장히 좋아요. 배 2개 5,000원이야. 양파 이만큼 많은데 4,000원이에요. 이 상추 2,000원 한 보따리에. 이 가지 이렇게 많은데 2,500원. 호박은 좀 비싸더라고요. 요즘 호박값이 좀 올랐어요. 3,500원. 그 다음에 알배기, 이게 큰 배추 2개에 4,500원이에요. 이 당근 이만큼 많은데 2,000원이야. 여기 다 써있어. 이렇게 파는 걸 제가 찍어왔어요. 이 과일, 이 귤 하나에 5,000원 한 보따리. 요새 감 같은 것도 2팩 막 한 20개 정도가 5,000원밖에 안 해요. 모르겠어요. 또 이제 뭐 MBC나 JTBC에서 또 물가 올랐다 이렇게 자꾸 부추기게 되면 지방 같이 또 올라가. 이렇게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취재도 여러 군데 이렇게 취재를 해서 굉장히 농사가 잘 된 농장도 있을 거고, 근데 꼭 썩은 농장 가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거 배값 올라가나 보다. 주범이에요 이게. 좌파가 이 윤 대통령을 너무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기자들이 어제 살판 났더라고. 막 그냥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뭔가 이렇게 큰 거 잡았다는 식으로 막 그걸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옛날 JTBC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진짜 완전 마녀사냥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국민들은요 이 경험해보지 못한 건 한 번은 속아, 2번은 안 속아.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해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수가 많은 걸 해가지고 방통위원장 쉽게 말해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시키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월급은 좋아하니까 세금은 나가요. 직무정지가 됐어도. 방통위를 완전히 쉽게 말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일을 못하게 해놓고 방송에서 편파방송을 막. 항상 좌파든 보수든 미국이나 이 딴 나라를 보면요, 뭐 어느 나라든지 좌파든지 보수든 다 있어. 그렇지만 항상 국익을 우선이에요. 국익. 나라의 이익을 하면 손을 잡고서 어떤 국민들이 잘 살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민주당이나 좌파를 싫어하느냐, 국익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지 발목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꾸 뭐 물가도 올리고 막 그것만 생각해. 어떻게든지 정치를 못하게끔. 그 원인은 첫째, 지금 11월달 이재명이라는 이 괴물, 한마디로 재앙이에요. 얘 하나 살리려고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해서 지금 큰 일이 많잖아요. 이 조그만 일 가지고 자꾸 일을, 대통령 일을 못하고 신경 쓰게 하면 그건 국익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 10,000명이 파병이 가고, 그랬더니 뭐 김병준가 뭔가 하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1명을 파견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몇 명 파견해서 어떤 심리전이나 이걸 해서 몇 명 파견시킨다는데 또 이재명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이 소리 듣고 완전히 야, 저희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문기술자를 파견하냐, 고문기술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당대표가 고문기술자를 파견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이나 이거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좌파들은 주로 조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이재명이 되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벌써 빚더미 앉아가지고 옛날 아르헨티나 꼴 나요. 제가 장담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30몇 년 동안, 올해로 지금 한 35, 6년 지금 이 철학관 하는데 많은 사람을 접했어. 근데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요. 없는 집에 태어나서 정말 운이 좋아서 어느 위치에 올라갔어. 그럼 내가 1,000,000원 있는데 저 사람 내가 990만 원 있어. 그러면 저 못 사는 게 10만 원 갖고 있어. 그럼 자수성가하는 거는 10만 원 뺏어요. 절대 없는 사람 생각 안 해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보통 부유하고 교육 잘 받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없는 사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제가 60몇 년 살면서 터득한 거. 이재명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됐나? 다 지금 깜빵 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 잘 사는 사람 있어. 걔도 지금 뭐 집행유예 받았지만 80억 이렇게 또 반문하실 거예요. 그럼 배 씨는 잘 살잖아. 80억 뭐 건물도 가지고 있고 뭐 아파트도 몇 개 갖고 있어. 재산이 80억인데 뭐 자수성가한 사람 밑에 있으니까 잘 살자.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 이재명이 그냥 줬겠어요? 변호사인데 안전장치를 다 뭐 이제 공탁까지 다 해놨을 거라고. 걔 빼고는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6명이가 죽었죠? 이재명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국익에 자꾸 반하는 행동을 자꾸 해요. 사실 제가 한동훈 당대표 자꾸 위원장이라는 말이 자꾸 입에 붙어요. 한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연설을 제가 3번을 들었어요. 야, 참 보수 희망이다. 참 머리 좋다. 자, 조선 제1의 진짜 연설이다.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선 제1의 진짜 혀다. 정말 말을 정말 조리 있게 정말 똑똑한 사람. 근데 이재명이도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에서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지금 만약에 좋아요. 난 땡큐야 탄핵하면. 왜 땡큐인 줄 아세요? 만약에 탄핵해서 물론 역풍도 있겠지만 지금 만약 한 대표하고 이재명이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 내일 모레 저 판결 있죠. 그 다음 줄줄이 좀 재판 있지. 그 다음에 한 대표는 아무 약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탄핵했다는 거 어떤 역풍으로 해서 확 올라갈 거고 근본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나라 중도. 우리나라는 딱 두 부류예요. 좌파 사실. 또 호남 사람들 이쪽 뭐 좌파. 그 다음에 우파. 뭐 경상도 이쪽으로 해도 한 40. 나머지 중도가 20%야. 근데 이 중도는 이재명이가 요번 쉽게 말해서 공천을 왜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했는지 알아요? 사실 지길 바랬어요. 총선은 이재명이 스스로는. 정치 아니까. 사악하게 아니까. 왜냐면 국회의원 수가 다수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대통령은 항상 이 소수 국회의원 있는 데를 뽑아요. 중도들은. 그게 모르겠어요.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한쪽으로 다 주진 않아. 딱 하나 어긋날 때가 있었어요. 문재인 시절에. 그때 코로나 터져서 정말 밀어준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합쳐서 지원도 좀 하고 좀 나라가 어려우니까 대통령의 그 여당의 힘을 실어주고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국회의원 수가 많으면 소수 정당의 이 대통령을 뽑아주는 게 중도예요. 지금 선거에도 한 대표가 대통령 돼요. 지금 탄핵하라 그랬어요. 땡큐. 아주 땡큐. 더 좋아. 2년 6개월 지나서 쉽게 말해서 대선하는 것보다 더 좋아요. 더 이길 확률이 높고. 근데 왜 이 탄핵 입으로 탄핵을 못해? 자기도 알거든. 뻔히 질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만 해서 어떻게든지 뭐 사법부로 협박하든지 뭐 있어. 내가 이 대통령 뭐 지지율도 낮고 막 이렇게 국정 다 막고 차기 대통령 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나 절대 건들지 마. 이거예요. 탄핵을 직접 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 아니 막말로 누가 자꾸 부탁을 해. 아유 뭘 좀 해달라. 그 부인도 아유 그거 좀 웬만하면 해줘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전화 와서 알았어. 그 저기 뭐야 내가 저 올라온 거 봤는데 아유 당연해서 그냥 말들이 많아. 그까지 이제 녹취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명태균 얘기 들어보니까 당해서 알아서 하겠지. 그 얘기 빼고 교묘하게 편집본만 내서 말이 10월 30일 날 딱 터뜨린 거예요. 아주 야비한 놈들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안 하는데 거기에 더 조금 서운한 거는 진짜 한 대표의 그 명연설이 그거 한 방 딱 터지면서 완전히 묻혀버린 방송 안 하더라고. 연설에 그게 더 조금 바쁘더라.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한동훈 당대표 연설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명연설. 그럼 뭐 5명이 뭐 5인 해동 오세훈이 나와서 뭐 다 조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가 많이 오는 게 삼재. 내년부터 이제 삼재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재가 이제 어떠냐, 삼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가 풀어보는 사람 중에서 삼재가 껴 있어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삼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거 예를 들어서 이 삼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내년에 삼재가 이제 올해로 끝나고 이제 삼재가 이제부터 이제 좀 시작되는 그런 처음 이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삼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도 삼재가 이제 들어오는 띠는 이제 해묘미,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띠. 근데 이제 삼재라 그래서 전부 쉽게 말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삼재가 중에서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이 있고 오늘 그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안 보더라도 내가 삼재인데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양띠나 이제 토끼띠나 돼지띠가 이제 내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내년 삼재는 뭐냐면 이 삼재라는 건 항상 삼합의 끝자에서 또 이 삼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삼합하고 나를 보면 아는데 내년부터는 사오미. 사오미란 건 뭐냐면 이제 화에 해당하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쉽게 말해서 화가 없는데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탄핵도 되지 않을 거고 내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져요. 아마 석유도 아마 터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엔 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삼재가 이제 화로. 윤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삼재는 아니에요. 쥐띠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삼재가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 만약에 삼재라고 그러면 화가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야. 3배 정도. 이 삼재라는 건 1년에서 9년을 살아서 요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가 필요한 사람은 이 해묘일에도 삼재가 좋은 거야. 근데 제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나쁜 사람은 내년 삼재에서 띠로는 쉽게 말해서 양띠가 제일 나빠요. 그 다음에 양띠에 제일 나쁜 것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양띠에 쉽게 말해서 5, 6, 7월생 양력으로 5, 6, 7월생은 화가 대체로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악삼재야.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토끼띠. 토끼띠의 5, 6, 7월생은 나무가 이제 띠기 때문에 묘는 이제 나무거든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 또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화가 3배 세지면 물론 전반적으로 사주를 전체를 다 봐야지만이 물론 좋고 나쁘고 판단하지만 이제 요것만 알아도 나한테 진짜 악삼재인지 좋은 삼재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띠에 있는데 5, 6월 7월생은 불이 또 강해지니까 60% 강해지니까 한쪽 오행이 화가 강해지면 금이 녹으니까 건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관제소라든지 이런 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삼재 중에서 약한 사람은 돼지띠예요. 돼지띠는 물이야. 그래도 4, 5, 미는 나빠요. 예를 들어서 물은 그래 갖고 있지만 어쨌든 화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삼재 때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돼지띠인데 월이 쉽게 말해서 11월, 12월 요 달에 태어난 사람은 복삼재인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럼 물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삼재라는 건 화가 3배 세지는 거니까 물이 많은데 햇빛이 들어오면 물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걸 복삼재다. 같은 띠래도. 근데 대체적으로 내년 삼재에 나쁜 사람은 양띠가 제일 나쁘고 양띠의 5, 6, 7월생이 나쁘고 그 다음이 예를 들어서 토끼띠에 쉽게 말해서 4, 5미 5, 6, 7월생이 나쁘다. 요것만 기억하면 내가 내년에 삼재에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어요.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돼지띠에 11, 12월생이 나한테 복삼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주진우 의원은.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사실 조금 악삼재예요. 아까 얘기했던 토끼띠에 발로 봤을 때는 5월생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악삼재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사주를 풀어보면 왜 악삼재가 되는지 좋은 삼재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띠는 제가 모르니까 시간을 모르니까 1까지 봐도 이 사주도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달력이 좀 틀려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반 철학관에서는 조금 무속인이나 철학관에서는 못 보는 사주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나무 큰 소나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큰 소나무가 서 있는데 몇 월 달에 타니 5월이야. 5월에 이 사화라는 거는 이 무토를 가지고 있고 경금을 가지고 있고 병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끝말이기 때문에 이 병화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대로 햇볕을 하나 그리면 돼. 거기에 이 무토라는 건 제가 항상 설명하지만 갑을병정무 그러니까 정화를 지난 땅의 지열이 많은 땅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땅의 지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햇볕도 강하니까. 근데 오행 중에서는 어쨌든 자수도 있고 금도 있어. 그럼 지지에는 쉽게 말해서 이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족하다. 이 물이 조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이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럼 이 사주는 금수가 들어와야지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의 특징은 뭐냐면 한 대표도 이 간목일주지만 간목일주는 홍보에 되게 능해요. 그리고 이 화가 많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사주예요.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 목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아랫사람이야. 진로운이고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땅이 사실은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땅을 식혀야 나무가 자라겠죠. 그럼 이 물이 필요한 거야. 이 물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항상 뭔가 배우고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주예요.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이 지하수가 필요한 거죠.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관직이고 또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이 강하고 이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관직에 굉장히 좋다, 직업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상 공무원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어쨌든 지하수가 올라와야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직업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지하수나
물이 들어와야지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이라는 건 어떤 거냐? 대운이라는 건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이 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궤도가 이사주가 딱 태어날 때는 본인이 지구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만환경을 이렇게 처음 만환경을 보니까 이 화성하고 토성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목화토성이. 그리고 멀리 태양 뒤편에 쉽게 말해서 금성이나 수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천간에서 만약에 금이 들어왔다. 근데 천간에 이제 시를 모르지만 시만 아니면 여기 시에 물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금생수를 해주니. 근데 천간에 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를 치기 때문에 천간에 금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지에는 좋아. 지지에는 만약에 신이나 유가 들어오게 되면 금생수를 해주거든. 금생수를 해주니까 관직으로 인해서 이 물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많아지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때가 제일 좋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들어올 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올라올 때 좋다. 지지, 천간보다 이 지지. 지금 현재는 이제 50인데 44대운에서 병자대운이에요. 이 병화라는 거는 이 밑에 물 위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물 위에 불이야. 물 위에 불을 이렇게 올려놨어. 그럼 이 불이 쉽게 말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이사중 화가 들어오면 되게 나쁜데 물 위에 불이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여기서 신금, 신사란 건 뭐냐면 이 신금은 쉽게 말해서 설이에요. 근데 쇠도 되고 이 불 위에 앉아 있어. 그럼 설이가 다 녹겠죠. 근데 병화를 딱 만나면 햇빛을 만나면 물로 변해. 이 신금을 버리고 물로 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온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53세까지는 자수가 들어와. 이 물이 계속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주진우 형 같은 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3년 동안은 나빠. 일단 대운은 좋아서 큰 일은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삼재 때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토끼띠에 이 사화를 갖고 있어. 5월생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나 불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사화가 들어오. 그러면 사화가 들어오면 이 사화가 20%짜리밖에 안 되는데 곱하기 3을 딱 하면은 60%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화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악삼재라고. 거기에 이 사화 안에는 쉽게 말해서 상문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상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갓집 가게 되면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절대 상갓집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문이 들어서도 물에 상문이 있어. 괜찮아. 내가 나쁜 데 있는 이 살이 나쁜 거예요. 거기에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통사고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역마살이라는 거는 역마살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물에 역마살이 있어. 아니 화가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 막 무역업을 해서 돈을 크게 버는 거예요. 근데 나쁜 데 있어 화가.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걸 교통사고고 분주다사한테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마살이라서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역마성이 있고 역마살.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역마성으로 무역이나 활동하면서 크게 돈을 버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쁜 데 있어. 그럼 이게 살로 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분주다사하거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삼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설명을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 삼재가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이 삼재라는 건 똑같은 1년 후인데 이게 60%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이 많아. 근데 화가 삼재야. 그럼 이런 걸 복삼재라고. 근데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와. 이게 많아지면 이 물이 내가 필요한 물이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걸 악삼재라고 그러는 거야. 이 물이 마르면 이 물은 우리에 있어서는 신장, 방광, 남자한테는 부부안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붓게 되고 방광이 안 좋아져서 오줌보가 안 좋으니까 화장실을 막 계속 다니게 되고 그 다음 물이라는 건 문서운이 없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지하수까지 마르겠죠. 그럼 관제수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